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가 개발한 치료법은 수만 명의 삶을 영구적으로 파괴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미국 대통령의 친영생도 포함되어 있었죠. 의학의 이름으로 자행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실수, 뇌엽 절제술에 얽힌 잔혹한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30년대, 정신질환은 의학계가 사실상 포기한 영역이었습니다. 조현병, 중증 우울증, 극단적 불안장애를 앓는 환자들은 치료 대신 정신병원에 격리 수용되었습니다. 병원은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의사들은 통제 불가능한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당시 의학계는 뇌를 매우 단순하게 이해했습니다. 정신질환은 뇌의 특정 부위가 과도하게 연결되어 발생한 오작동이라고 믿었죠. 그렇다면 논리는 단순해집니다. 그 연결을 끊어버리면 환자가 다시 평온해지지 않을까? 이 무모한 가설이 수만 명의 운명을 꾸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1935년 포르투갈의 신경과 의사 안토니우 에가스 모니스가 인류 최초의 뇌엽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전두엽과 뇌의 다른 부위를 잇는 신경 경로를 물리적으로 단절시키는 수술이었습니다. 전두엽은 인간의 감정, 판단, 인격을 담당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수술 초기 결과는 의사들에게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광분하며 날뛰던 환자들이 수술 후 마치 순한 양처럼 조용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환자의 인격이 거세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9년 에가스 모니스는 이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거머쥡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이 이 잔인한 수술에 정식 공인 도장을 찍어준 셈입니다. 미국의 신경과 의사 월터 프리먼은 이 수술을 미국에 들여와 더욱 충격적인 방식으로 변주시킵니다. 그는 더 빠르고 더 저렴한 시술법을 고안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경안화 뇌엽 절제술입니다. 방법은 끔찍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마취 대신 전기 충격으로 환자를 실신시킨 뒤 눈꺼풀을 들어올리고 도구를 넣어 뇌의 전두엽 부위를 휘저어 신경을 끊어내는 방식이었죠. 수술 시간은 단 10분. 프리먼은 로보토모빌이라 불리는 밴을 타고 미국 전역을 돌며 마치 외과 시술을 하듯 수많은 환자의 뇌를 헤집어 놓았습니다. 이 시술의 가장 가슴 아픈 피해자는 바로 로즈메리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그녀는 지적 발달이 조금 느렸지만 일기를 쓰고 사교 파티를 즐길 만큼 밝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며 감정 기복이 심해지자 아버지 조지프 케네디는 가문의 명예에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 23세의 딸을 프리먼에게 보냅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수술 직후 로즈메리는 말을 잃었고 지능은 유아 수준으로 퇴행했습니다. 한쪽 팔다리도 마비되어 혼자서는 옷도 입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죠. 그녀는 이후 64년 동안 요양시설에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케네디 가문은 수십 년간 이 비극적인 진실을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뇌엽 절제술은 도대체 뇌에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전두엽은 계획을 세우고 판단을 내리며 나라는 자아를 인식하는 인간다움의 핵심입니다. 이 연결을 끊으면 공격성은 사라질지 모르나 인간의 영혼 또한 함께 사라집니다. 수술을 받은 이들은 의지를 잃고 멍하니 시간만 보내는 살아있는 시체가 되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기억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경우도 허다했죠. 의사들은 조용해진 환자를 보며 치료 성공이라 자평했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영혼을 지워버린 인격 제거였습니다. 문제는 이 수술이 미국에서만 약 5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수십만 명의 희생자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가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우선 당시엔 정신질환을 약물이 전혀 없었다는 점, 여기에 노벨상이라는 거대한 권위는 모든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웠습니다. 결정적으로 환자가 조용해지면 병원 관리가 수월해진다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이 이 잔혹한 수술을 부추겼습니다. 지금은 결코 용납할 수 없지만 당시 환자의 인권과 동의는 안중에도 없던 시절이었다는 점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1950년대 중반 최초의 항정신병 약물인 클로르프로마진이 개발되면서 뇌엽 절제술은 급격히 몰락합니다. 약 한 알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게 되자 뇌를 헤집는 야만적인 방식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월터 프리먼도 1967년 수술 중 환자를 사망시킨 뒤에야 의료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노벨위원회는 지금까지도 에가스 모니스의 수상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의학계의 가장 치욕스러운 훈장으로 남은 셈입니다. 뇌엽 절제술의 역사는 단순히 미친 의사의 돌출 행동이 아닙니다. 환자를 돕겠다는 명분이 윤리와 검증 시스템을 상실했을 때 의학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수만 명이 잃어버린 삶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학의 속도가 윤리의 속도를 앞지를 때 우리는 과연 안전한가? 이 질문은 최첨단 뇌 과학과 AI가 발전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묵직한 경고입니다.